대현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김대현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추미애 라인으로 알려졌던 검찰 내부 인사까지 나서서 총체적인 반발 기류에 가세를 했습니다. 자, 오히려 지금 추미애가 경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검찰 구성원들 절대 다수가 법무부 장관의 결정에 반기를 든 상황인데 추미애가 더 이상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준사법농단 사건을 묵인 방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왜 문재인 정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처럼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감싸고 도는 걸까요? 도통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 정치권에서는 조국에 이어서 추미애를 법무부로 보내 검찰을 장악하려 한 이유가 무언가 자신들의 치부를 막기 위함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정권이 숨기고자 하는, 감추고자 하는, 아니면 뭉개고자 하는 그 무엇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선 현재 법무부의 분위기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서 대검찰청의 넘버 2인 그가 추미애를 상대로 한발 물러서시라, 윤석열 총장의 직무 배제를 철회하시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법무부 소속의 과장 10여 명도 최근 추미애의 조치들에 항의하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에 앞서서 전국 고검과 지검에서 일선 평검사와 고검장에 이르기까지 검찰 절대 다수가 추미애의 전행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여기서 예외인 검사는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불리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현 정권과 코드를 맞춰온 것으로 알려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추미애 아들 특혜 휴가 사건을 맡았던 동부지검의 지검장 김관정,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에서 활동한 이정수 현 남부지검장. 자, 여기에 몇 명 더 있습니다. 대검찰청의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신성식 반부패 강력부장, 고경순 공판 송무부장, 이철희 과학수사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모두 추미애 장관이 온 뒤로 여러 차례 인사를 거치면서 대검의 주요 보직을 꿰찬 검사장급 인사들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 자, 이 전체 검사들의 반발 기류와 달리 추미애를 따르거나 아니면 이 상황을 지금 방관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위에서 열거한 사람들입니다. 검찰 권력의 시녀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차근차근 진행되어 왔지만 추미애가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무리수를 두면서 상황은 급 반전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추미애의 정권의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모양새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인사는 역시 윤석열 총장일 것입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서도 윤석열은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 배제 등에 대해 할 말을 하겠다, 잘못된 것은 바른 소리, 쓴 소리를 하겠다, 이런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추미애의 행동에 고개를 갸웃거리던 시민들은 한둘씩 돌아서기 시작했죠. 심지어는 검사들조차 이건 개혁이 아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런 입장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는 추미애를 경질하는 수준에서 이 사안이 마무리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현 정권이 뭉개려 했던 대표적인 사건 3가지,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자, 수사가 더 예리하고 강력해지는 이른바 검찰의 반격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사안은 바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에 재직하고 있을 때 벌어졌습니다. 청와대 수석급, 비서관급, 심지어는 비서실장까지 거론되는, 이처럼 청와대에 다수 인사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사건. 자,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에 사실 가장 관심이 많았던 사람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문재인의 친구 송철호, 그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정권이 움직였다는 의혹, 이 의혹 자체만으로도 정권에 치명타를 줄 만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는 송철호 현 울산시장, 황운하 현 민주당 국회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연루된 것으로 공소장에 나옵니다. 물론 공소장에 나오지 않은 그런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자, 이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35차례나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은 누구죠? 맞습니다. 문재인입니다. 자, 이 사건은 윗선까지 수사가 확대되어야 마땅하지만 지난 9월 해당 수사팀은 공중분해됐습니다.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으로 온 뒤 여러 차례 인사를 거쳤고 그 와중에 이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됐고 수사는 사실은 흐지부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광철 당시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는 추가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두사미처럼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안은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여러분 정권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초대형 금융범죄 사건이다. 게이트다. 이런 말까지 나왔었는데, 자, 여러분, 이런 사건은 돈을 만진 진짜 배우를 색출해야지만 본질에 접근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건 수사가 사기꾼 몇 명을 잡아 구속시키는 선에서 마무리될지 모른다는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 차원에서는 돈을 날린 수많은 피해자들을 달래기 위해서 정부 기관, 금융감독원을 동원해서 규정에도 없는 피해 보상을 금융권, 은행과 증권사 측에 전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사건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이름이 거론된 바 있으며 호남 출신 사람들이 대거 연루됐다는 얘기들이 금융권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했던 어떤 30대 여성도 거론되고 있죠. 자, 그런데 수조원대 사기 행각을 버젓이 벌인 이 사안이 그야말로 용두섬유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파진흥원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이 1,000억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이 사기성 펀드 옵티머스에 투자를 했는데, 공공기관이 움직이는데 누군가 힘을 쓰지 않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우에 대한 수사는 뭉개고 있다는 비판이 상당합니다. 추미애는 장관이 되자마자 이와 같은 금융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으로 구속된 이른바 사기꾼 김봉현의 법정 진술을 빌미로 오히려 검사들을 감찰하고 겁박했다는 그런 비판도 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강한 수사 의지를 피력했던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가 수사지휘권을 발동, 수사에서 배제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추미애와 정권은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자, 앞서 말씀드린 사기꾼 김봉현은 민주당 김영춘, 기동민 의원 등에게 수억 원대 뇌물을 전달했다고 말했다가 다시 또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수상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권력의 배후 혹은 설계자가 해당 사건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마저 듭니다. 어쨌든 이 사건도 살아있는 권력으로 향하지 않고 사기꾼들을 몇 명 더 추가로 잡아들이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사안은 탈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멀쩡한 원전을 조기 폐쇄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이 또한 수천억 원이 날아간 사건이죠. 산자부 등 관련 공무원들이 서류를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하기까지 했습니다. 감사원이 검찰에 넘긴 수사 기초자료에는 문 대통령의 이름까지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이면에는 탈원전의 반대급부, 즉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등 이른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과연 누구와 가까웠을까요? 예상컨대 현 정권에 줄을 대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배를 불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탈원전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긴 사안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최종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나서 원전 사건 연루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요청이 계속 묵살되어 왔다는 점에서도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원전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산자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계속 대검찰청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이 보완하라 이렇게 보완 지시만 내릴 뿐 이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의 부재로 인해서 원전 수사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원전 사건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와중에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것, 여러분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추미애는 윤 총장 감찰 관련해서 당사자들에 대한 해명도 듣기 전에 논란이 자명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시켰습니다. 위 세 가지 사안 이외에도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 사건, 이런 사건들이 줄줄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사건들은 모두 중대한 범죄이거나 현 정권 핵심이 연루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향후 정권이 교체될 경우 재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민적 의혹이 남아있는 경우 당연히 검찰은 그걸 해소하는 일에 나서야지요. 그건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한 것이고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의 기본 자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 추미애는 윤석열을 해임하는 전횡을 멈출 기세가 아닙니다. 12월 2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심의위는 사실상 추미애에 의해 구성된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 결과 또한 해임건이 이런 식으로 귀결될 공산이 매우 커 보입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셈이지요. 문재인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추미애의 이와 같은 결과, 예를 들면 해임 건의를 수용하면서 예측 가능한 그 정도 수준의 명분을 제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회의에서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이익을 받들어라, 과거에서 벗어나라, 지금 추미애 장관에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 검찰을 향해서 한 얘기로 보입니다. 추미애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이를테면 추미애를 계속 두둔하겠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비위를 감추기 위해 그 비위를 규명하려는 검찰총장을 내쫓는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현 정권과 법무부 소속 그 휘하 부하들은 반드시 그 후과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어느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사실상 1위에 올랐습니다. 문 정권과 추미애가 만든 핍박과 실정 덕분이죠. 자, 그런 핍박과 계속되는 압력이 결국 윤 총장을 향한 국민적 지지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왕지사 여기까지 왔으니까 갈 때까지 한번 가보지요. 1년 뒤
문재인 정권은 과연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김대현의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